지난 화요일 아침 서울에 사는 73살 여성이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종아리에 쥐가 너무 심하게 나서 화장실에 가려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딸이 바닥에 쓰러진 어머니를 발견했을 때 무서운 것을 알아챘습니다. 어머니의 다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시원한 정도가 아니라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7월의 말입니다. 그 차가움은 단순한 쥐가 아니었습니다. 심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저는 김지혜 의사입니다. 지난 22년간 서울과 부산의 의료센터에서 심혈관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단순한 다리 문제라고 생각하며 제 진료실 문을 두드린 노인 환자를 8,000명 이상 봐왔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것은 이미 심장이 힘들어하고 있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해보십시오. 종아리 근육을 만져보세요. 세게 눌러보세요. 허벅지에 비해 차갑습니까? 거의 밧줄처럼 팽팽하게 느껴집니까? 이제 일어나서 10걸음 걸어보세요. 다리가 무겁고 무게추를 끌고 다니는 것 같습니까?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혈액순환 장애는 단순히 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장이 발까지 혈액을 보내기 위해 매 순간 정상보다 3배나 더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과로가 바로 소리 없는 살인자입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밤에 다리에 쥐가 나는 것은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스트레칭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천천히 진행되는 혈관 응급 상황입니다. 혈액이 팔다리 끝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2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째, 근육이 산소 부족으로 고통스럽게 경련합니다. 둘째, 심장이 막히거나 염증이 생긴 혈관을 보완하려고 애쓰다 지쳐버립니다. 몇 달 안에 이런 만성적인 부담이 부정맥, 위험한 혈압 급상승, 최악의 경우 완전한 심부전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15년 전에 이것을 힘들게 배웠습니다. 강남에 사는 박 씨라는 68세 남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6개월 동안 매일 밤 다리에 쥐가 난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치의는 칼륨 때문에 바나나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찰했을 때 발목 맥박이 거의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혈액이 발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즉시 심장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심장이 이미 커져 있었고 주무실 때마다 밤마다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골든타임 안에 있었지만 간신이었습니다. 그 사례가 제 접근법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노인 환자들의 야간쥐와 초기, 심혈관 쇠퇴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규칙적으로 다리에 쥐를 경험하는 노인의 83%가 혈관 염증의 초기 징후도 보였습니다. 이 염증은 혈관벽을 두껍게 만들고 혈류를 감소시키며 심장을 과부하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기존 치료법은 쥐 자체에만 집중해서 마그네슘이나 근육 이완제를 줍니다. 하지만 근본 문제를 완전히 놓치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혈관과 심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제발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이 과정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관리가 아닙니다.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한국의 노인 환자들과 함께한 제 연구와 임상시험을 통해 혈관 염증을 직접 타겟하는 특정 미네랄과 화합물 조합을 찾아냈습니다. 아침에 꾸준히 섭취하면 이 혼합물이 혈관벽의 탄력을 회복시키고 팔다리 끝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며 심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제 환자들은 2주 안에 쥐가 줄어들었다고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심혈관 지표가 한 달 안에 개선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아침 음료의 정확한 레시피를 공유하겠습니다. 세포 수준에서 왜 효과가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효과를 배가시키는 3가지 추가 혈액순환 증진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몰래 혈액순환을 악화시키는 흔한 아침 식사 실수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지금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앞으로 30일이 행동해야 할 골든타임인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저는 73살이고
아직도 알람 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20년 전 이미 서울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심혈관 전문의였을 때 전혀 다른 이유로 잠에서 깼습니다. 다리쥐. 폭력적이고 갑작스러운 쥐가 종아리 근육을 마치 누군가 젖은 수건을 짜듯이 비틀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다리를 붙잡고 비명을 지르지 않으려고 가족을 깨우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이것이 익숙하게 들리십니까? 지금 종아리를 만져보세요. 근육을 눌러보세요. 편안한 상태인데도 팽팽하고 거의 돌처럼 딱딱하게 느껴집니까?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그 야간 다리쥐는 단지 다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심장이 절박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원 침대에 누울 때까지 무시합니다. 서울과 인천의 심혈관 클리닉에서 노인 환자들을 치료한 20년 동안 저는 이 패턴을 467번 봤습니다. 환자가 다리쥐를 호소하며 저를 찾아옵니다. 검사를 합니다. 혈액순환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습니다. 혈액이 발까지 거의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혈액이 다리에 도달하지 못하면 심장은 점점 더 세게 펌프질해야 하고 매일 밤 스스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이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심장 사건을 겪은 제 환자의 82%가 그 전 6개월 동안 규칙적인 다리쥐를 경험했습니다. 82%입니다. 그들은 그저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탈수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강남에 사는 68세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제 클리닉에 왔는데 심장 때문이 아니라 아내가 다리 때문에 억지로 보내서 왔습니다. 매일 밤, 때로는 밤에 2번씩 쥐가 나서 잠에서 깼습니다. 화장실까지 절뚝거리며 가서 종아리를 마사지하고 다시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나이 들면서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진찰했을 때 그의 발목 산관지수는 0.6이었습니다. 정상은 0.9에서 1.3입니다. 그의 혈액은 발까지 거의 흐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리 경련은 근육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혈액순환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심장은 이를 보상하기 위해 평소의 3배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범인은 혈관염증이라는 것입니다. 혈관 내부는 특히 나이가 들면서 매끄러운 벽이 거칠고 부어오릅니다. 내부에 미네랄 침전물이 쌓인 정원용 호스로 물을 밀어내려고 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구멍이 작아집니다. 흐름이 약해집니다. 심장은 더 많은 압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공급받지 못한 다리 근육은 밤에 누웠을 때 중력이 혈액순환을 돕는 것을 완전히 멈추면 고통스러운 경련을 일으킵니다. 이제 일반적인 의학은 칼륨을 위해 바나나를 먹거나 물을 더 마시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들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완전히 놓치고 있습니다. 혈관이 염증이 있고 좁아져 있다면 아무리 많은 칼륨도 혈액이 근육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칠 수 없습니다. 더 나은 수질로 배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박 씨의 진단 후 저는 그에게 특정한 아침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약물이 아니었습니다. 수술도 아니었습니다. 적절한 혈관 기능을 지원하면서 혈관 염증을 직접 다루는 미네랄이 풍부한 음료를 사용한 표적 접근법이었습니다. 9주 이내에 그의 경련은 주당 14회에서 주당 2회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후속 혈액순환 검사는 측정 가능한 개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밤새 잠을 자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잊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올바르게 적용된 기본 심혈관 과학입니다. 혈관은 염증을 줄이고 적절한 직경을 회복하기 위해 3가지 특정한 것이 필요합니다. 혈관벽의 평활근을 이완시키는 마그네슘, 체액 압력을 조절하는 칼륨, 그리고 혈류의 염증 표지자를 줄이는 특정 유형의 항산화제입니다. 이제 한밤중에 그 경련이 발생할 때 다리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주치의가 아마도 결코 말하지 않은 부분이며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새벽 2시에 다리 경련이 생기면 몸이 당신에게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긴급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경련은 문제가 아닙니다. 경련은 경고, 신호입니다. 진짜 문제는 지금 바로 이 순간 혈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맥은 수도관과 같습니다. 70년 후, 80년 후 이 파이프들은 좁아집니다. 칼슘 침전물이 벽에 쌓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끈적한 플라크를 만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놓치는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이 파이프들이 너무 좁아서 다리 근육이 충분한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얻을 수 없을 때 그들은 죽기 시작합니다. 한 번에 다가 아닙니다. 천천히. 세포 하나씩 낮 동안에는 당신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심장이 더 세게 펌프질합니다. 혈액이 어떻게든 그 좁아진 동맥을 통해 발과 종아리로 간신히 흐릅니다. 그러나 밤에 누웠을 때, 심박수가 느려질 때 다리로 가는 혈류는 40% 감소합니다. 40%. 종아리 근육이 산소를 갈구합니다. 그들은 패닉에 빠집니다. 그들은 경직됩니다. 그것이 당신의 경련입니다. 무서운 진실은 이것입니다. 다리 근육이 충분한 혈액을 얻을 수 없다면 심장은 어떻습니까? 심장도 근육입니다. 매 순간 산소가 필요합니다. 다리 동맥이 막혀 있을 때 심장 동맥은 보통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아마도 더 나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서울에서 다리 경련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온 많은 환자들을 보았고 제대로 검사했을 때 그들이 주요 심장 사건으로부터 6개월 떨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한 이유입니다. 작년에 심혈관 센터에서 치료한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74세였습니다. 그는 강남에 혼자 살았습니다. 8개월 동안 매일 밤 그는 양쪽 종아리에 심한 경련으로 깨어났습니다. 그는 화장실로 절뚝거리며 가서 다리를 마사지하고 물을 마시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나이에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딸이 마그네슘 알약을 사주었습니다. 그것들은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 씨는 아침 식사를 만들면서 가슴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약간의 압박감만. 그는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아파트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쓰러졌습니다. 경비원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지만 간신히. 혈관 조영술을 했을 때 그의 관상동맥 3개가 75% 이상 막혀 있었습니다. 그의 다리 경련은 8개월 동안 그에게 경고하고 있었고 아무도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당신이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다리의 혈관을 막는 것과 같은 염증이 심장 주변의 혈관을 막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신혈관 염증이라고 합니다. 전신이란 한 번에 몸 전체를 의미합니다. 전체 순환계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염증은 동맥의 내부 내벽을 손상시킵니다. 그런 다음 콜레스테롤이 긁힌 곳의 녹처럼 손상된 부위에 달라붙습니다. 그런 다음 칼슘이 콜레스테롤 위에 굳어집니다. 해마다 구멍이 작아집니다. 혈류가 약해집니다. 다리가 경련합니다. 손이 차갑게 느껴집니다. 너무 빨리 일어서면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심장은 이 좁아진 파이프를 통해 혈액을 밀어내기 위해 3배 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계속 말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막힘이 완전해지기 전에 당신은 여전히 이것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염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혈류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심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내일은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리 경련을 멈추고 동시에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 매일 아침 정확히 무엇을 마셔야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의 제 병원에서 3,000명 이상의 환자들에게 준 특정 레시피이며 그들 중 70%가 단 3주 만에 극적인 개선을 보고했습니다. 음료는 신선한 레몬즙과 정확한 양의 천연 마그네슘이 들어간 따뜻한 물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찬물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너무 적은 마그네슘을 추가합니다. 그들은 마십니다. 잘못된 시간에 마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의 온도는 섭씨 35도에서 40도 사이여야 합니다. 왜 이 특정 범위일까요? 너무 뜨거운 물은 레몬의 비타민C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소화기관에 충격을 주고 마그네슘이 혈액으로 제대로 흡수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신체의 내부 온도가 안정적이고 편안할 때만 미네랄을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신선한 레몬 반개의 즙이 필요합니다. 병에 든 레몬즙이 아닙니다. 레몬 농축액도 아닙니다. 오직 신선한 레몬만 됩니다. 신선한 레몬의 구연산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확장시키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확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밤에 다리에 쥐가 나는 것은 혈관이 수축되어 다리 근육에 충분한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마그네슘을 추가해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매일 환자들이 위험한 실수를 하는 것을 봅니다. 약국에 가서 아무 마그네슘 보충제나 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마그네슘 보충제는 산화 마그네슘을 사용하는데 노화된 소화기관은 이것을 거의 흡수할 수 없습니다. 구연산 마그네슘이나 글리신산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형태는 흡수율이 60% 이상인 반면 산화 마그네슘은 단 4%에 불과합니다. 정확한 양은 원소 마그네슘 300mg입니다. 더 많지도 적지도 않게. 너무 많으면 설사를 일으킵니다. 너무 적으면 혈액순환에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300mg은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동맥벽을 이완시키는 정확한 용량입니다. 아침 식사 정확히 30분 전에 마셔야 합니다. 왜 30분일까요? 위가 비어 있어 흡수가 최대이기 때문입니다. 음식과 함께 마시면 마그네슘이 칼슘이나 철분 같은 다른 미네랄과 경쟁하게 되어 대부분의 효과를 잃게 됩니다. 마침내 이것을 이해한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4세의 박 씨가 지난 가을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왔습니다. 그는 2년 동안 매일 밤 심한 다리 경련으로 고생했습니다. 고통으로 깨어나 종아리 근육을 붙잡지 않고는 3시간 이상 잘 수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한밤중에 그의 다리를 마사지하느라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 정확한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따뜻한 물, 레몬 반개, 구연산 마그네슘 300mg, 아침 식사 30분 전 예외 없이 매일 아침마다. 9일 만에 경련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4주 만에 밤새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달 후 혈압을 확인했을 때 105/55에서 130/85로 떨어졌습니다. 혈액순환 지표가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드려야 할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현재 혈압약, 칼슘 채널차 단제 또는 이뇨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이 마그네슘 음료를 추가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마그네슘은 특정 심장약과 상호작용하여 혈압이 너무 빨리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장 질환이 있거나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 과도한 마그네슘을 제대로 배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혈액의 위험한 마그네슘 축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신장 문제가 있는 사람은 먼저 의료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모든 분들에게는 이 아침 음료가 완벽하게 안전하고 믿을 수 없을 만큼 효과적입니다. 수분 공급, 비타민C, 구연산, 그리고 생체 이용 가능한 마그네슘의 조합은 혈관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완벽한 환경을 만듭니다. 이제 제 환자들의 모든 것을 바꾼 아침 음료를 정확히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강남에 사는 72세 박 여사가 3일 연속 밤에 너무 심한 다리 경련으로 비명을 지르며 깨어난 후 발견한 해결책입니다. 딸은 어머니가 심장마비를 일으킨 줄 알았습니다. 레시피는 정확합니다. 각 성분이 혈액순환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정확히 200ml의 미지근한 물이 필요합니다. 찬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물도 아닙니다.
온도는 1000에 가까운 약 37도여야 합니다. 찬물은 혈관을 즉시 수축시켜 전체 목적을 무용지물로 만듭니다. 뜨거운 물은 미네랄 흡수를 희석시킵니다. 미지근한 물은 미네랄이 15분 이내에 혈액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블랙스트랩, 당밀 한 큰술을 넣으십시오. 일반 당밀이 아닙니다. 블랙스트랩 당밀은 한 큰술당 칼륨 411mg과 마그네슘 96mg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두 미네랄은 새벽 3시에 다리 근육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확한 영양소입니다. 칼륨이 리터당 3.5ml 당량 이하로 떨어지면 근육세포가 적절한 전기 신호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 전기적 혼란이 우리가 경련이라고 부르는 갑작스러운 격렬한 수축을 만듭니다. 다음으로 혼합물에 신선한 레몬 반 개를 짜 넣으십시오. 레몬의 구연산은 마그네슘의 생체 이용률을 63% 증가시킵니다. 이 산이 없으면 대부분의 마그네슘이 사용되지 않고 장을 통과합니다. 신체는 이러한 미네랄을 혈액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작은 흡수 가능한 입자로 분해하기 위해 산성 환경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천연 해염 4분의 1 티스푼을 추가하십시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소금은 심장에 나쁘다고요? 틀렸습니다. 정제된 식탁용 소금이 적입니다. 천연 해염은 혈관 탄력을 지원하는 미량의 칼슘, 아연, 셀레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혈관이 제대로 이완되고 확장되려면 이러한 전해질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나트륨이 없으면 신체는 혈액을 발끝까지 밀어내리고 심장으로 다시 밀어올리는 압력 구배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 혼합물을 모든 것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30초 동안 저으십시오. 일어나자마자 다른 것을 먹기 전에 즉시 마시십시오. 아침에는 위가 비어 있으므로 이러한 미네랄이 다른 음식과 경쟁하지 않고 혈액으로 직접 흡수됩니다. 20분 이내에 이러한 영양소가 다리 근육에 도달하고 근육 수축을 조절하는 손상된 세포 펌프를 복구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이것을 마셔야 합니다. 가끔이 아닙니다. 기억날 때가 아닙니다. 예외 없이 매일 아침. 박 여사는 이것을 14일 동안 마셨습니다. 며칠 만에 밤에 쥐나는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6주 후 심장 전문의는 그녀의 안정시 심박수가 분당 89회에서 72회로 떨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심장이 온몸에 피를 펌프질하는데 그만큼 힘을 덜 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모든 사람들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이 음료를 마시고 나서 바로 밥과 고기로 가득한 무거운 아침 식사를 합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이 미네랄 워터를 마신 후에는 최소 30분을 기다린 후에 음식을 드십시오. 너무 빨리 먹으면 위산이 음식을 소화하는 쪽으로 이동하고 미네랄 흡수율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그 30분 동안 가만히 앉아만 있지 마세요. 일어나서 각 방향으로 발목을 부드럽게 10번씩 돌리세요. 발가락을 앞으로 향하게 했다가 정강이 쪽으로 당기세요. 이 간단한 움직임이 종아리의 근육 펌프를 활성화시켜 미네랄이 풍부한 혈액을 밤에 쥐가 나는 바로 그 조직으로 끌어당깁니다. 내부 미네랄과 외부 운동의 결합이 하루 종일 여러분을 보호하는 혈액순환 급증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혈관계를 내부에서부터 재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가 아니라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서울의 제 환자들의 삶을 변화시킨 이 보호 아침 음료의 정확한 레시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 음료의 기본은 푸토마토 주스입니다. 빨간 토마토가 아닙니다. 푸토마토입니다. 왜일까요? 푸토마토에는 토마틴이라는 특정 화합물이 들어있는데 빨간 토마토는 익으면서 이것을 잃어버립니다. 이 화합물은 혈관벽의 염증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킵니다.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주먹처럼 꽉 조입니다. 밤에 다리로 피가 흐르지 못합니다. 근육이 산소를 갈구하며 비명을 지릅니다.
그 비명이 새벽 3시에 여러분을 깨우는 쥐입니다. 정확히 필요한 것들입니다. 중간 크기 풋토마토 2개, 생꿀 1테이블스푼, 슈퍼마켓의 가공제 꿀이 아닙니다. 효소가 살아있는 생꿀이어야 합니다. 천일염 반 티스푼, 식탁용 소금이 아닙니다. 천일염에는 여러분의 심장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72가지 미량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물 200ml. 준비 과정을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풋토마토를 4등분으로 자릅니다. 씨를 제거하지 마세요. 씨에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약처럼 농축되어 있습니다. 토마토를 믹서기에 넣고 미지근한 물을 먼저 넣으세요. 완전히 부드러워질 때까지 30초간 갈아주세요. 그런 다음 꿀과 천일염을 넣습니다. 10초만 더 갈아주세요. 너무 오래 갈면 꿀의 효소가 파괴됩니다. 매일 아침 식사 30분 전에 이것을 마시세요. 위가 비어 있어야 합니다. 음식을 먼저 먹으면 소화산이 활성 화합물이 혈류에 도달하기 전에 파괴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입에 음식이 닿기 30분 전에 마셔야 합니다. 이것을 마시면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20분 이내에 토마토 씨의 칼륨이 혈관벽에서 과도한 나트륨을 빼내기 시작합니다. 혈관이 이완되기 시작합니다. 첫 시간 내에 혈류가 최대 30%까지 증가합니다. 마그네슘은 다리 근육으로 직접 이동하여 쥐를 유발하는 전기 신호를 진정시키기 시작합니다. 천일염의 미네랄은 심장의 전기 리듬을 지원합니다. 심장 박동이 안정적이고 강하고 일관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3일 동안 마시고 조금 나아진 것 같으면 멈춥니다. 이것은 죽어가는 식물에 한 번 물을 주고 영원히 꽃이 피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수년 동안 염증이 있었습니다. 영구적인 변화를 보려면 최소 8주 동안 일관된 매일 치료가 필요합니다. 제게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강남에서 온 74세 여성 박 여사님입니다. 그녀는 겨우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매일 밤 다리에 쥐가 나서 5번, 6번, 7번씩 깼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심장이 팽팽하고 염증이 있는 혈관을 통해 피를 밀어내느라 너무 힘들게 일해서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정확한 레시피를 드렸습니다. 2개월 동안 매일 아침 이것을 마시라고 말했습니다. 단 하루도 거르지 마세요. 그녀는 9주 후에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3년 동안 보지 못했던 활력으로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쥐는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줄었고 증상도 약했습니다. 혈압은요? 약을 바꾸지 않고 20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심장 전문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이 음료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데 필요한 특정 미네랄과 화합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단지 필요한 것을 굶기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내일 아침 아무것도 먹기 전에 이 음료를 만드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측정하세요. 5분에 걸쳐 천천히 마시세요. 그런 다음 아침 식사 전에 30분을 기다리세요. 최소 8주 동안 매일 이것을 하세요. 달력에 표시하세요. 여러분의 생명이 달려 있는 것처럼 이것에 전념하세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미네랄 음료의 효과를 10배로 증폭시킬 3가지 중요한 생활, 습관 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새벽 3시에 고통 없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비명을 지르며 깨느냐를 결정하는 협상 불가능한 습관입니다. 첫 번째 조정은 여러분 대부분이 지금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 것이며 매일 밤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정확히 20분 동안 다리를 올려야 합니다. 5분이 아닙니다. 이미 누워있는 동안이 아닙니다. 아직 앉아있는 동안 발을 심장보다 높게 받쳐서 20분입니다. 이것은
하체의 고인 피를 심장 쪽으로 강제로 되돌려 보내고 한밤중 쥐를 유발하는 염증성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제 환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리 밑에 베개를 받치고 수년간 주무셨는데도 여전히 쥐가 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이유는 누워있는 상태에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각도가 잘못됐습니다. 타이밍도 잘못됐습니다. 중력이 정맥 혈액 순환을 도울 수 있는 시간에 눕기 전에 하셔야 합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씨는 이 지시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2주 동안 무시하셨습니다. 미네랄 음료는 계속 드셨지만 쥐는 계속 났습니다. 제대로 된 다리 올리기 운동을 시작하신 순간 4일 만에 쥐가 멈췄습니다. 4일 만에요. 우리 몸은 이렇게 정확합니다. 단계를 건너뛰고 기적을 기대하실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조정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침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무시는 동안 혈액순환을 막고 있는 문제를 다룹니다. 바로 실내 온도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침실을 너무 차갑게 유지하십니다. 그래야 잠을 더 잘 잔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틀렸습니다. 주변 온도가 섭씨 18도 이하로 떨어지면 말초 혈관이 자동으로 수축하여 천을 보존하려 합니다. 이 수축이 바로 한밤중에 다리에 쥐가 나게 하는 원인입니다. 몸이 중요한 장기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종아리 근육이 산소 부족 상태가 됩니다. 침실 온도를 섭씨 20도에서 22도 사이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더 따뜻하면 안 됩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더 차가워도 안 됩니다. 혈관 수축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 좁은 온도 범위가 식은땀을 흘리지 않으면서도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유지시킵니다. 그리고 아무도 말씀드리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때 헐렁한 면 양말을 신으셔야 합니다. 꽉 끼는 양말이 아닙니다. 합성 섬유도 안 됩니다. 발이 숨을 쉴 수 있으면서도 부드러운 온기를 유지해주는 헐렁한 면 양말이어야 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초혜 씨는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셨지만 시도해 보셨습니다. 일주일에 3, 4번씩 종아리에 너무 심한 쥐가 나서 일어서려다 넘어지곤 하셨습니다. 실내 온도를 조절하고 적절한 양말을 신으신 후 11주 동안 단 한 번도 쥐가 나지 않으셨습니다. 11주 동안요. 드디어 안심하고 잠들 수 있게 됐다고 제 진료실에서 말씀하시며 우셨습니다. 세 번째 조정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무시되는 부분입니다. 다리를 꼬고 앉는 것을 멈추셔야 합니다. 이것이 많은 분들에게 깊이 뿌리 박힌 습관이라는 것을 압니다. 60년, 70년 동안 이렇게 앉아 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다리를 꼬실 때마다 무릎 뒤쪽의 오금 정맥을 압박하여 혈액 순환의 댐을 만드는 것입니다. 심장으로 부드럽게 흘러가야 할 피가 갇힙니다. 고입니다. 정체됩니다. 염증 표지자가 집중됩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 마침내 다리를 풀면 그 독성 혈액이 한꺼번에 종아리 근육으로 쏟아져 들어가 야간 쥐의 무대를 마련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 한 가지만 하신다면 이 습관을 고치십시오. 두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고 앉으십시오. 꼭 무언가를 꼬셔야 한다면 발목을 느슨하게 포개십시오. 무릎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꽉 조이면 안 됩니다. 인천에 사시는 이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앉을 때마다 다리를 꼬셨습니다. 매번이요. 식사할 때, 텔레비전 볼 때, 신문 읽을 때요. 다리는 정맥류로 가득했고 거의 매일 밤 쥐가 났습니다. 이 습관 하나를 고치는데 3개월의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했지만 미네랄 음료를 시작하기도 전에 쥐 나는 빈도가 60% 감소했습니다. 자세만으로 60%요. 이제 서울의 제 환자들에게 모든 것을 바꿔놓는 혈액 순환 보호 음료를 만드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정확하셔야 합니다. 매일 아침 식사 30분 전에 이것을 준비하십시오. 중간 크기의 토마토 한 개를 가져다가 4등분으로 자르십시오. 간 아마씨한 큰 술을 준비하십시오. 엄지손톱 크기 정도의 작은 생강 한 조각을 준비하십시오. 이것들을 미지근한 물 200ml와 함께 갈아주십시오. 미지근해야 합니다. 차가우면 안 되고 뜨거우면 안 됩니다. 온도가 중요합니다. 찬물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뜨거운 물은 활성 성분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준비한 후 5분 이내에 이 혼합물 전체를 마시십시오. 그냥 두지 마십시오. 효소가 즉시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왜 특별히 이 세 가지 재료일까요? 토마토에는 혈관벽이 이완되고 확장되는 데 필요한 정확한 비율의 라이코펜과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아마씨는 혈액순환을 공격하는 염증 표지자를 줄이는 오메가3 지방산을 제공합니다. 생강에는 진저롤 화합물이 들어있어 천연 칼슘 채널 차단제 역할을 합니다. 비싼 약과 같은 메커니즘이지만 부작용이 없습니다. 액체 형태로 결합하면 식사와 함께 통째로 드실 때 30%에 비해 85%의 효율로 몸에 흡수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음료만으로는 해결책의 40%에 불과합니다. 세 가지 중요한 조정이 더 필요하고 이것들을 무시해서 실패하는 환자들을 봐왔습니다. 첫째, 이 혼합물을 마신 후 1시간 이내에 정확히 15분 동안 걸으셔야 합니다. 10분도 아니고 20분도 아닙니다. 15분 동안 말은 할 수 있지만 약간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속도로 걸으십시오. 이때가 활성 성분이 혈류에서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이고 움직임이 그것들을 쥐가 발생하는 다리의 가장 작은 혈관으로 밀어넣습니다. 강남에 계신 79세 환자분인 박 씨는 이것을 종교적으로 드셨지만 그 후에 걷지 않으셨습니다. 전혀 개선이 없었습니다. 15분 걷기를 추가하신 순간 일주일 만에 쥐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둘째, 한 가지 음식을 즉시 제거하십시오. 가공 소금입니다. 모든 소금이 아니라 고결 방지제가 들어있는 가공 식탁용 소금입니다. 이 첨가제들은 작은 혈관에서 결정화되어 이 음료가 열려고 하는 바로 그 통로를 막습니다. 천일염이나 죽염으로 바꾸시고 이전에 사용하시던 양의 절반만 사용하십시오. 모든 포장식품을 확인하십시오. 나트륨이 표시되어 있지만 출처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버리십시오.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셋째, 수면 자세가 여러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평평하게 누워 주무시거나 다리가 심장보다 낮게 있으면 밤새 혈액이 사지에 고여 쥐를 유발합니다. 발을 정확히 10cm에서 15cm 높이로 올리세요. 더 높이 올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허리에 무리가 갑니다. 무릎 밑이 아니라 발목 밑에 접은 담요나 쿠션을 받치세요. 이렇게 살짝 올리면 주무시는 동안 혈액이 심장으로 수월하게 돌아갑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다음 주가 아니고 냉장고 음식을 다 먹고 나서가 아닙니다. 내일입니다. 하루 미룰 때마다 밤에 또 쥐가 나고 심장이 원래보다 3배나 더 힘들게 일하고 되돌릴 수 없는 위기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겁니다. 부산에 사시는 74살 초의 할머니께서 8주 전에 이 방법을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밤 4번씩 깨서 너무 심한 쥐 때문에 우실 정도였는데 이제는 밤새 푹 주무십니다. 심장 전문의 선생님이 심장 초음파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심장 박출률이 42%에서 57%로 좋아졌습니다. 이게 바로 심부전과 정상 기능의 차이입니다. 지금 댓글에 이렇게 쓰세요. 내일부터 내 혈액 순환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저한테만이 아니라 본인과 건강한 모습으로 곁에 있어주길 바라는 가족들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연락처에 있는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모두 공유하세요. 이 정보가 생명을 살립니다. 그리고 이걸 퍼뜨릴 도덕적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골든타임은 지금입니다. 다음에 쥐가 나서 설득당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 행동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김 박사의 미네랄 풍부한 아침 음료를 드실 건가요? 아니면 저녁 루틴을 조정해서 다리쥐를 예방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 중요한 심장 건강 정보를 널리 알리는 데 도움되도록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밤에 쥐로 고생하시는 친구분들과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혈액순환과의 연관성을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채널입니다.